이거를 이거 하나씩 얘기하면 어때? 아이 뭘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4명이 지금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뇌졸중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조경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뇌졸중은 한자말인데 말 그대로 하면은 뇌가 갑자기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은 뇌의 혈액과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뇌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뇌졸중은 갑자기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상도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신경학적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운동 증상, 즉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언어장애, 말이 이상하거나 어눌하게 나온다든지 또는 시야장애,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팔다리 마비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비가 생기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놓고 눈을 감고 약 10초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비된 쪽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쪽 팔에 근력이 약화된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게 얼굴의 마비고, 얼굴 마비는 거울을 보고 하는 입을 벌려봐서 양쪽이 대칭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쪽으로 마비 증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광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보통 팔을 주무른다거나 물을 먹인다거나 우황청심원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행동들은 빠른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역시 응급실에 119를 불러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졸중에서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늦어도 4시간 반 전에는 오셔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고 치료를 받았을 때 완치율이나 후유증이 덜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응급실에 오실 때 119를 통해서 오시면 응급실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적절한 응급센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19를 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는데 5에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냥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뚫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다시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이럴 때도 응급실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들으신 대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네, 일단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의료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 중에 특히 증상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CT나 MRI를 통해서 뇌혈관의 병변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병행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응급실에 도착하면 뇌졸중이 혈관이 막힌 건지 터진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돼서 먼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경색 같이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막힌 혈관이 어딘지 확인이 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크게 2가지 치료가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혈전용해제 투여와 뇌혈관 시술입니다. 혈전용해제는 간단히 정맥 주사를 통해서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흔하게 맞으시는 수액주사처럼 맞는 방법이고 투여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효과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혈전이 잘 녹아서
혈관이 잘 뚫린다면 주사를 맞는 도중에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생긴 지 오래된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에 의한 합병증의 우려가 있어서 증상 3시간 이내, 늦어도 4.5시간, 4시간 반 이내에만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응급실에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뇌혈관 시술입니다. 뇌혈관 시술은 직접 동맥을 통해 기구를 이용해서 뇌혈관에 있는 혈전을 직접 꺼내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앞서 말씀드린 혈전용의 주사를 못 맞았거나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 혈관 내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따라서 치료 가능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까지는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응급실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바은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모든 환자에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치료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뇌졸중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구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뇌졸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동맥경화가 있겠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안에 지질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런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 인자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날아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도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 외에도 큰 혈관 외에 작은 혈관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뇌졸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뇌졸중 원인에 대한 검사와 치료 방침이 정해지면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또는 근력이 약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재활치료를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은 재발이 또 위험하죠.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다음에 흡연과 같은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신 분들은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평소에 담배를 피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술을 즐겨 드셨던 분이라면 술을 끊으시는 게 좋겠고 절주하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도 중요하겠는데요. 지방질이 많은 고기류를 피하고 채소,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꾸준한 운동도 예방에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약간 땀이 나실 정도로 해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여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또한 위험 요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